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창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보다 네. 제가 안 보이죠? 이 차가 너무 화려해서. 근데 응? 오늘 옷을 깔맞춤 하셨나봐요. 짜란. 어떻게 알았어요? 짜란. 해. 자, 오늘은 아우디 S5.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차. 아, 그렇지. 헉, 그러네. 네. 우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인다. 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차를 또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없는. 그렇죠. 최 교수님은. 자, 모시겠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이러고 나왔냐면요. 네. 예, 아우디가 어원이 듣다입니다. 듣다. 아, 그래요? 예. Here. 오. 네. 왜냐면은 아우디의 설립자 아우구스트 호르히. 호르히라는 말이 독일 말로 듣다라는 말이에요. 뭘 듣는 거지? 뭐 그냥 잘 들어야 된다.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그런 거야? 네. 양 PD는 대표 말 잘 듣고. 네? 아니 대표는 양 PD 말 잘 듣고. 그렇지. 네. 아우디는 1899년 아우구스트 호르이라는 엔지니어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트 호르이라는 사람은 원래 벤츠사에 1896년에 입사를 해서 3년 동안 근무를 했던 엔지니어입니다. 네.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공대를 나와서 아주 뭐 기술이 뛰어난 수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회사를 1899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 사람은 레이서이기도 했어요. 차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딱 설립을 했는데 회사에서 차를 이제 만들어서 매출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레이싱 나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하고 맨날 마찰을 일으켰어요. 틈만 나면 어디로 없어져. 가면은 뭐 대회 나가가지고 이거 타고 있고 그리고 차 개발해야 되는데 레이싱카만 막 만져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사진이 참다가 1909년에 너 회사 나가. 창시자를 쫓겨났어요 회사에서. 아 그래? 그럼 나도 또 회사 차릴 거야. 그래서 호르이 오토모빌 베르케를 세웠는데 이게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호르이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1909년에 그래 아우디로 난 다시 바꿀 거야. 그래서 같은 어원인 듣다라는 라틴어의 아우디가 그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우디 역사를 보면 1909년에 아우디가 설립이 됐다는 게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 당시 상표권이 없었으면 아우디는 아우디가 아니라 호르이가 됐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호르이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우디가 탄생을 해가지고 쭉 왔느냐? 아니에요. 그럼요. 아우디는 4개의 회사가 합쳐진 회사예요. 이게 하나가 호르이, 아우디, 데카베, 반데러. 이렇게 작센 지방의 자동차 회사가 4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 올림픽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린더 4개를 형상화했다. 그거 아닙니다. 4개의 회사가 합쳐진 거예요. 물론 후에 아우디가 이제 OHV 엔진을 실어서 아우디 80이라는 모델을 데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4기통 엔진이 폭스바겐에 넘어가서 그게 이제 DOHC로 발전을 했고 그게 그 유명한 FS 엔진으로 또 발전을 해서 아우디의 그 엔진을 폭스바겐에서 거의 상징처럼 4기통 엔진을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린더 4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작센 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아우토 유니온을 형성했던 4개의 브랜드를 의미를 합니다. 다임러 벤츠도 다임러하고 벤츠가 합병된 회사예요. 이게 독일은 합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있었냐? 자, 우리가 호르이하고 아우디는 설명이 됐죠? 호르이가 1899년에 아우구스트 호르이가 설립을 했다가 쫓겨났다가 아우디를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2개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데카베는 뭐냐면 1904년에 요르겐 막시무센이라는 네덜란드의 기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일러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06년에 방직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자동차 엔진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1927년에 이 사람은 이행정 엔진을 가지고 600cc 자동차 소형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데카베의 소형차가 그때 당시 독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이 반데러라는 회사는 1885년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이 반데러라는 회사는 자전거 수리를 하던 수리업체예요. 그러다가 1902년에 모터사이클을 만들었고 1913년, 1912년, 13년 이때 4기통 엔진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 4개의 회사가 그럼 어떻게 합쳐졌느냐? 1926년에 이 데카베의 요르겐 막시무센이 아우디를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랑 같이 한 회사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쭉 각자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8년 이후에 전쟁 배상금을 막대하게 물었어야 돼요. 1320억 마르크. 한 92조 원 정도 돼요. 그 네. 당시 돈으로. 그 당시. 그러니까 이거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프랑스, 영국에서는 왜 돈 안 갚냐? 독일은 우리를 차라리 죽여. 우리 파업할래. 뭐 우리 뭐 어쩌라고 뭐 배째 뭐 이러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돈 갚으려고 돈 마르크 엄청 찍었다가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었고 네. 뭐 실업자들 넘쳐나고 뭐 굶는 사람들 태반이고 왜 독일이 이제는 망하겠구나 이제 다 죽겠구나 했는데 또 미국이 가만히 두나 미국은 기회만 보면 또 가서 돈 벌 공질 하니까 이 독일에서 가서 이런 거야. 야 우리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빌려주고 니네 공업 잘하니까 여기 회사들 다 만들어서 살려. 그럼 매년 우리가 연합군 나라들에게 가서 배상금 좀 깎아주고 협의해줄게. 그리고 차관을 엄청 빌려줬어요. 그래서 독일이 그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면했죠. 점점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뭐 데카베든 호르니든 뭐 만데러든 다 각자 이렇게 영업을 해 오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1929년에 검은 목요일, 예, 미국의 증권사 대폭락. 그래서 세계 대공황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호황을 누리다가 직격탄을 맞아요. 그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미국에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 막 연쇄도산하는 기업들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돈 빌려준 거 다시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아이씨 왜 줬다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 결국은 그 돈을 다시 토해내고 나니까 이 은행들은 채권들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고 기업들에게 대출 나가는 돈들도 다시 다 상환을 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관대했는데 이제는 전략적으로 우리도 수출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 산업을 육성을 해서 수출에 굉장히 역점을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우리도 방어해야 돼. 예, 이제는 기업들 다 합병하고 될 수 있으면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BMW도 세 회사와 그 당시 합쳐진 거고 메르스 벤츠도 1926년에 다임러하고 예, 벤츠사가 합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네 회사도 결국 1932년에 작센 지방의 행정당국하고 채권은행이 강제로 합병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우토 유니온 AG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데카베가 소형차를 잘 만들었어요. 반대로는 중형차를 잘 만들었어요. 호르이는 대형 고급 세단을 잘 만들었어요. 각자 이게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한 데만 다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이렇게 네 개가 합쳐졌는데 이게 강제 합병이다 보니까 네 개 회사가 다 지지각각. 그냥 뭐, 기아가 이빨이 안 맞았나? 네, 그러니까 뭐 그래 합쳐지니까 합쳤는데 우리 제각각 색깔 낼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32년도쯤에 네 아우토 유니온에서 생산하는 차들이 한 54,000대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42,000대 정도를 데카베가 생산을 했었고 10,000대 정도가 반데러. 그다음에 호르이는 1%도 안 됐고 워낙 고급차였으니까. 그다음에 아우디는 데카베 그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소형차들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데카베는 전륜구동차를 생산을 했었는데 이게 최초의 전륜구동차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이게 이행정 엔진이었기 때문에 사행정 엔진의 표준형 수용차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가 1933년도에 데카베의 그 전륜구동 시스템과 반데러의 6기통 엔진을 섞어서 아우디에서 어떤 모델이 나오냐면 아우디 프론트라는 모델이 나와요. 이게 최초의 표준형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종치 방식의 전륜구동으로 뺀 그 형태가 아우디의 전통이 된 거예요. 아직도 i4나 A6의 기본 모델, 이륜 모델은 그런 방식으로 종치의 전륜구동을 그래서 아직도 고수하고 있어요. 이게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횡치가 훨씬 더 전륜구동에서는 효율적인데 아우디는 이걸 아직도 고수를 해요. 물론 A3나 A1, TT는 예, 횡치의 전륜구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소형차 위주로 계속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1939년에 발발을 하죠. 그래서 또 뭐 군수업체로 강제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이제 패전국이 되면서 또 산업이 또 더 막 풍비박산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1949년도에 이제 데카베를 중심으로 다시 소형차를 만들어서 좀 살아나 보자. 그래서 1949년도에 소형차 만들어서 겨우겨우 이제 명명을 유지하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1958년도에 어디에 인수가 되냐면 메르세데스 벤츠에 인수가 돼요. 네, 다임러 벤츠에.
그때 당시에 다임러 벤츠가 어떤 전략을 펴었냐면, 야, 다 우리 기술자야. BMW, 칼 라프, 요세프 푸프도 그렇고, 야, 막스 프리츠도 그렇고, 다 우리 기술자고, 여기 들어가 있는 아우구스트 호르이도 우리 기술자로 나가서 회사 차렸는데, 야, 이거 다시 다 회수하자. 이거 다 우리 자식들이야. 그래서 전략적인 그 인수합병을 진행하던 때예요. 그 전략적인 인수합병에서 선두에 섰던 이사진 중에 한 사람이 헤르베르트 칸트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사진 끌고 다니면서 야, 얼마면 돼? 이게 어떻게 해줄까?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지분 이거 협상하던 벤츠의 대주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헤르베르트 칸트는 BMW랑 이렇게 협의를 하다가 BMW의 열정 그리고 BMW 엔지니어의 그 기술력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아서 그냥 내가 사수할래. 그래가지고 BMW를 자기가 사서 지금의 BMW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우토 유니온은 벤츠가 가지고 왔는데 87%의 지분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0% 지분을 가져왔어요. 1959년에. 그래서 완전히 벤츠의 자회사가 됐는데 얘를 사오긴 사왔는데 얘를 어떻게 쓰지? 벤츠에서는 이제 야리까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데카베 같은 소형차도 안 만들고 아 이거 좀 이게 쓸데가 없다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야 이럴 바에는 안 쓰는 건 팔아. 정책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1964년도에 이거 누가 살래? 그랬더니 폭스바겐이 줘요. 한 거예요. 그래서 50%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예, 2년 후에 100% 다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 그때 이후로 폭스바겐의 자회사가 된 겁니다. 폭스바겐에서 이 아우디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활용이 되지는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야 데카베를 키울까, 호르이를 키울까, 아우디를 키울까, 반데러를 키울까, 이 네 브랜드 중에서 뭘 앞세워야 되겠냐. 그러다가 이제 아우디를 설립한 사람이 그래도 호르이니까 아우디가 그래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1968년도에 그래 그럼 아우디라는 브랜드로 아우디 100이라는 모델 한번 내보자. 그냥 아우디 100이 나왔는데 그게 공전의 히트를 한 거야. 엄청나게 팔렸어요. 50만 대 가까이 판매고를 내서 완전히 이런 차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그 성공을 기반으로 1972년도에 아우디 80이라는 모델을 냈는데 그 아우디 80이라는 모델이 6년간에 100만 대 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확실히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이제 각인을 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아우디에도 이런 모델, 이렇게 훌륭하고 잘 달리는 그런 스포츠형 모델, 세단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1969년도에 그때 당시에 독일에 NSU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NSU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로터리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뭐 로터리 하면은 마스다잖아요. 근데 마스다가 상용을 했고 원래 그 로터리 엔진을 처음 개발해서 그 자동차에 한번 실어볼 거야 한 게 독일의 NSU사예요. 그런데 딱 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실용성도 없고 이거 말도 안 돼. 다 외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바이크하고 소형차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 회사를 어디다가 합병을 시켰냐면 아우토 유니온에 합병을 시키면서 이름을 아우디 NSU 아우토 유니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1969년도에 드디어 아우디라는 이름이 전면으로 팍 나오게 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1972년도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페르디난트 PA가 아우디에 입사를 합니다. 페르디난트 PA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우디의 회장도 됐고 폭스바겐 그룹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포르쉐 박사의 외손주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르쉐가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경영권을 두고서 아주 뭐 굉장한 다툼들을 치졸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페르디난트 PA가 경영권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가지고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야 너 그냥 아우디 가서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쫓겨난 거죠. 그래서 1972년도에 아우디에 왔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왕대 밭에 왕대 나고 범새끼 밑에 멍멍이 새끼 없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의 손주인데 평범할 리가 없지. 1975년도에 빠르게 기술 총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동차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 3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1980년대 꽈뚜로 시스템을 적용을 해요. 그 유명한 꽈뚜로를 적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야, 미쳤구나. 승용차, 그것도 스포츠 쿠페에다 꽈뚜로라고? 얘가 무슨 뭐 SUV야? 이거 타고 뭐 어디 뭐 험로 갈 거야? 그런데 81년서부터 83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랠리를 다 휩쓸어 버려요.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네 바퀴에 적절히 그렇죠, 구동력을 그렇죠. 메고 가는 게 얼마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꽈뚜로를 딱
출시를 하고 나서 81년서부터 그런 성과가 나니까 와 이제 이게 꽈뚜로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거를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우디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페르나트 피에이 박사가 두 번째 사고를 치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녹이 다 났어. 빨갛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아 녹이 안 나게 하려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이거 한 거지. 칼카나마 아라철 이걸 한 거지. 그거 하다 보니까 그래 최전의 아연이니까 야 유기품이면은 공기 차단, 산소 차단하고 녹 안 나겠네. 아연 코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예. 아연 코팅을 딱 입혀놓으니까 아우디는 녹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자동차가 녹에서 해방된 게 아우디에서 페르나트 피에이 박사가 그렇게 아연 코팅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짱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네. 지금은 그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비 출력에 다 영향을 미쳐요. 이게 사실은 지금 많이 신경 많이 써요. 네, 속도가 올라가면 구름 저항보다 어마어마하게 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물론 뭐 레이싱에서는 그걸 따졌는데 뭐 자동차에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 속도 얼마나 낸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최초로 적용한 사람이 페르나트 피에이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공기 역학,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으로 디자인도 멋지지만 자동차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속도, 연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설계를 만들어냈어요. 피에이 박사가 이제 그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1988년도에 이제 아우디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92년도까지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기획을 했겠죠. 그래 93년도에 어떤 플랫폼이 나오냐면 ASF라는 플랫폼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풀 알루미늄 바디예요. 그리고 엄청 가볍다고 어떤 퍼포먼스까지 했냐면 건장한 남성들이 몇 명이 그렇죠.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알루미늄 프레임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카본 코어까지 BMW를 섞어서 더 강력한 프레임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993년도에는 유일무이한 그리고 상용차에서 이런 프레임 이건 레이싱카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 공법이거든요. 워낙에 비싸니까. 그런데 가볍고 강하고 뒤틀림에도 강한 그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A8에 딱 실어 놓은 거예요. 녹도 쉽게 안 나고. 이러니까 최첨단 기술력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그때서부터 아 이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구나 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현재 지금 A라는 모델 이름으로 A4, A6, A8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1994년부터입니다. 1994년도에 A8이 나오면서부터 아우디 V8이라는 그 호르이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모델이 있어요. 1926년도에 호르이 303 베를린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그 모델이 V8 독일의 최초의 8기통 모델이에요. DOHC를 그때 적용을 했어요. 기술력이 굉장했던 브랜드예요. 그리고 60마력을 냈어요. 그게 계속 아우디 유니온에서 이어져 오면서 V8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아우디 V8을 A8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우디 8이라는 의미겠죠. A가. 네. 아우디 8. 그 다음에 아우디 100이 1968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존의 히트를 했고 1994년도에 A6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디 80이라는 모델이 있었죠. 아우디 80은 A4가 됐어요. 그래서 1994년도에 명칭이 쭉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라인업을 제일 뒤늦게 한 거죠. 그랜저가 1986년도에 나왔어요. 소나타가 1988년도. 네. 그렇게 따지면은 아우디의 출발은 그리 역사는 깊지만 나름 럭셔리 라인업으로 인정받아서 오늘날 BMW 벤츠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러면 조금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3대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하나로 인정받았던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아우디 하면 이제 꽈뚜로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꽈뚜로가 얼마나 또 유명했냐면은 스키 점프 올라가는 그 광고. 1986년도에 아우디백 CS 모델일 거예요. 그 모델을 가지고서 핀란드의 카이폴라라는 그 스키 점프대 있는데 거기가 37.2도인가 37.5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 경사를 이렇게 거꾸로 쭉 올라가는. 그리고 2005년도에도 한 번 더 오마주 했어요, 그 광고를. 그래서 그 광고가 이제 찾아보면 그 광고가 나올 거예요. A6 4.2 모델로. 거기에 이제 스파이크 타이어에다가 이게 와이어를 매달고 하긴 했어요, 안전상.
하지만 이제 자기 동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올라간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역사상 진짜 전무후무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여줬죠. 멋지네요. 그러니 여태 여기까지 왔겠죠? 네, 그리고 아우디가 원래 그 스포츠 브랜드는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우디가 이 레이싱에 참가해서 우승한 경력만 모아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참 네. 아이러니했어요. 네, 독일 3사 중에서 최고예요. 레이스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남들은 차는 왜 이래? 네. 뭐 이런 느낌? WRC는 뭐 진작에 가서 휩쓸었고 르망 24시에서는 아우디를 빼놓고 역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각종 랠리에서 휩쓴 것까지 다 합치면 레이싱의 역사는 곧 아우디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우디의 창시자였던 아우구스트 호르이가 원래 레이싱에 미친 또라이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쫓겨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시자 자체가 완전 선구자적인 레이서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성 하면은 아우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우디는 스포츠성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한 편견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1937년도에 스트림라이더라는 아우디의 레이싱카가 있어요. 역사상 자동차 최초로 400km, 시속 40km를 돌파한 차예요. 그러니까 속도면 속도, 뭐 레이싱이면 레이싱. 또 DTM에서 또 아우디가 한동안 또 휩쓸었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BMW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BMW 사실 뭐 DTM 외에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아우디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레이싱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우리는 레이싱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서부터 다져진 브랜드다. 그래서 RS 랜 스포츠가 레이싱 스포츠라는 모델이 나왔을 때도 마니아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제 레이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드디어 양산형 레이싱카가 나오는구나. 근데 실제로 이 차도 우리가 운행을 해봤습니다만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BMW, 벤츠, 아우디 중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레코드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 꽈트로 시스템이. 이미 그런 건 수많은 레이싱에서 증명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아우디가 스포츠성이 없다?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BMW 스포츠 모델의 대명사라고 불리웠던 BMW는 마케팅을 잘했어. 실제로 그 BMW가 모터스포츠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F1에서 진출했지만 성적 안 나자마자 바로 먹튀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고 하지만 뭐 BMW M이라는 걸추럴 스포츠를 내서 그걸 마케팅에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M이라는 모델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대단하죠. 그렇죠. 하지만 아우디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레이싱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관록 있으면서 실력 있는 엔지니어링을 기본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아우디의 모토 자체가 기술을 통한 혁신이에요. 기술을 통해서 뭐든지 혁신을 이뤄나가고 뭐든지 발전을 이뤄내자. 이게 모토입니다. 그리고 그 모토를 실현시킨 사람이 페르디난드 피에이. 오늘날의 아우디가 또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많이 내고 있죠. 아우디의 꽈트로가 뭐 다 기계식이냐? 1998년도에 할덱스사가 커플링 방식, 디퍼런셜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사륜구동을 이제 커플링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전륜구동용으로 그 커플링 방식의 사륜구동을 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골프에 넣고 또 A3, A1 뭐 이런 모델, 그러니까 전륜구동의 그 횡치 방식의 전륜구동은 다 이 기계식을 안 쓰고 전자식 할덱스 방식을 써요. 그 다음에 RA 같은 모델에 들어가는 그 사륜구동은 비스커스 커플링이라고 해서 끈끈한 오일을 가지고서 동력을 배분을 하는 방식의, 그리고 그 답한 클러치 같은 비슷한 그 클러치 판들을 이렇게 막 겹쳐놔가지고 이게 붙는 게 아니라 이게 끈끈한 오일로 점도를 조절하는 방식의 그 사륜구동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식인데 뭐 기아가 물리는 기계식은 아니에요. 그냥 미끄러지면 바로 반응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좀 느리고 토크 바이오스 레이셔가 좀 낮아요. 근데 사실 그 사륜구동에서 필요한, 스포츠카에서 필요한 사륜구동은 접지력 향상이고 코너링 포스에 도움을 주는 거라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의 꽈트로에 사용되는 사륜구동이 다 이렇게 기계식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계식하고 전자식을 또 6세대에 와서는 혼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건 꽈트로가 모델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디 꽈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델명으로 사용할 땐 대문자를 쓰고요. 사륜구동을 의미할 때는 안에 들어가 보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이언맨으로 유명했던 그 RA, 이게 2006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차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에 각종 레이싱에서 우승을 했던 RA 레이싱카의 양산 버전이에요. 그래서 레이싱카 모델을 그대로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디자인도 최대한 살려서 내서
아우디가 그 모델로 인해서 슈퍼카도 이제 만들어내는 브랜드구나 이런 격찬을 받았죠. 또 아우디에는 TT라는 예쁜 모델이 또 하나 있어요. TT. 요게 1998년도에 나왔나요?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했어요. 그 유명한.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2에 나와가지고 거기 여주인공이 타고 나오죠. 그래서 톰 크루즈와 함께 이렇게 절벽 도로를 같이 달리고 있으면서 같이 뺑글뺑글 돌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멋진 장면을 하나 연출해서 와, 저 차 뭐지? 아우디 로드스터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우디에서 그 사용하는 이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요게 전 세계 자동차 디자인을 다 바꿔놨어 이렇게. 이게 아우디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디 R8에서 이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이게 그때는 그 원형 LED가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요게 파이프 형태의 이런 관 형태의 그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로 바뀌면서 이거를 모든 제조사들이 지금 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우디에서 또 피터 슈라이어가 재직하던 당시에 미니멀리즘을 전 세계 자동차의 트렌드로 바꿔놓은 그런 전력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S5도 보면은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모델인데, 왜 혁신적인 모델이냐면 여기 2007년도에 나왔어요. 2007년도에 나왔는데 양산 세단을 베이스로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쿠페로 만든 첫 번째 모델이에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어이씨 우리도 C클래스 좀 만져가지고 쿠페 만들어 볼까 해서 나오고, BMW도 야 저게 답이야. 보면은 A4에서 네이밍이 하나가 올라가서 A5가 됐잖아요. BMW 그대로 따라했어. 3 시리즈에서 4 시리즈. OS 6이 되고 3이 그렇죠. 4가 되고. 네. 그러면서 야 우리는 이제 짝수는 쿠페 라인이고 홀수는 세단 라인이야. 이거 아우디 따라한 거예요. 아우디가 짝수는 세단 라인이고 홀수는 쿠페 라인이거든. 네. 이거를 먼저 A5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7이 나왔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라인업을, A7도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이제 스포츠백이에요. 요거 스포츠백이라 그러고, 또 쿠페 투도어짜리도 있어요. 예. 스포츠백이랑 뭐가 달라? 아, 스포츠백은 이게 4도어인데 이게 정확히 하면 5도어예요. 뒤에 해치도어까지 열리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쿠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4도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형태는 이제 5도어죠. 도어 개수를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열고 승객석에 들어갈 수 있으면 도우고, 그렇죠. 없으면 도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뒤에 유리창으로 막히고 트렁크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 열고 승객석을 못 들어가죠. 그건 도우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위 모델에 RS가 있어요. RS는 극강의 스포츠, 그러니까 막 M이나 AMG 같은 거죠. 네. 요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가 아니라 소버린 퍼포먼스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RS는 랜 스포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레이싱 스포츠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우디가 잘 커오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5년에 이제 디젤 게이트 뻥 터지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예. 그래서 회사가 뭐 망하네 마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중국 사람들은 뭐 모든 상식을 다 깨면서 세상의 경제 지도를 많이 바꿔놓는 정말 신의 손들이죠. 그래서 아우디가 1980년대부터 폭스바겐하고 중국의 관계 사업을 비롯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줬어요. 전략적으로 더 멀리 정확하게 내다본 거예요. 저 중국 시장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라는 걸 내다봤는지, 아니면은 뭐 신흥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뭐 했는데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폭스바겐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중국 부자들이나 좀 부유층들은 아우디가 하여튼 전 세계 자동차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아우디는 성장 중이에요. 중국에서. 폭스바겐도 성장 중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난리를 떨었는데도 2016년도에 다시 세계 1위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게, 다른 데서는 매출이 다 떨어지고 영업 정지 다 당하고 그랬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2016년에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수직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폭스바겐에서 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고요. 요 아우디 산하로 람보르기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크계 페라리라고 부르는 두카티도 이 아우디 산하입니다. 세 개의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묶여 있고요. 요게 이제 크게는 폭스바겐으로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뭐 급하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아우디하고 또 BMW하고 요거를 한번 좌담회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다 얽혀 있어. 그렇죠. 다 얽혀 있어서 이걸 하나로 또 풀어내면 되게 재밌어요.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시니까, 네. 아우디는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시승을 할 겁니다. 네. 시승을 하면서
또 레이싱과 관련된 그 숨은 역사들, 재미있는 역사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세부 모델들이 나오면서 얽혀 있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경영 싸움, 이 폭스바겐하고 포르쉐의 경영 싸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다 풀어내면 되게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또 차차 네. 늘 얘기하지만 저는 개런티를 못 받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좋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우디는 무슨 뜻이다? 듣다. 네, 오토기가 재미없어도 잘 들어주세요. 아우디 하세요. 슬교수가 재미없어도 아우디 해주세요. 호루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뿅뿅 하트.